학교처럼 하지 말고 회사처럼 일해라. 코드를 만들고 리뷰하는 것도 회사처럼, 가능하면 출퇴근도 회사처럼 하고.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 다른 부트캠프에는 없는 실전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은 작년에 찾아주셨던 커널 360 부트캠프를 담당하고 계신 이민석 학장님과 박은종 디렉터님을 모시고 커널 360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민석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찾아주셔서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 개발 부트캠프들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좀 커널 360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난번에 여기 나와가지고 커널 360이 시작된다는 소개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6개월 넘게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장하는 거를 지켜봤고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꽤 잘 성장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획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나요? 모든 게 기획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다른 경험을 꽤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계속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발자에게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커널 360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서 이제 3년차 개발자만큼의 실력을 키우겠다라는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방식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진행된 거는 분명히 맞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는데, 해커톤도 하고 한 달짜리 프로젝트도 하고 또 긴 14주 정도 되는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자기 역량을 확 쏟아내는 거를 해보고, 좀 긴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엔드투엔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때는 모든 개발 사이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보는 이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풀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레임워크나 기술의 깊이도 알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는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뭘 만들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그런 전체 사이클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프로젝트로만 이루어진 커리큘럼이고, 예. 박은종 강사님께서는 이제 백엔드 과정을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든 과정은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과정을 하던 간에 이제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처음엔 기획만, 코딩을 안 하고 기획만 해보는 부트업 기간이 잠깐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알았던 지식과 역량을 다 쏟아내서 해커톤을 해보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기간 동안 앞으로 6개월 동안 같이 일할 동료들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충분히 친해지고 소통하는 이런 시간이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엔드투엔드는 그 5주 동안 풀 사이클을 다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엔드든 프론트엔드건 상관없이 프론트부터 DB단까지 모든 데이터 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백엔드 엔지니어라고 나는 백엔드만 할 줄 알면 돼. API만 만들어서 쏴주면 끝이야가 아니고, 백엔드 엔지니어도 프론트엔드에서 무슨 일을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엔지니어도 데이터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백엔드에서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넘어오는구나 라는 거를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엔드투엔드가 끝나면 한 3개월 동안 파이널 기간이 있는데, 그 파이널 기간 동안은 진짜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팀이 돼서 이제 협업을 하거든요. 그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의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풀사이클이 이렇게 돈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백엔드 엔지니어도 좀 더 프론트 엔지니어가 원하는 친화적이게. 네. 프론트하고 백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이제 싸운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뭐였냐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프론트가 뭐 잘 만들어서 던져주면 되는데, 아니면 프론트 입장에서는 백엔드가 좀 잘 만들어서 던져주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통신 방식은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뭐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왜 프론트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지, 왜 백엔드가 이렇게밖에 줄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리고 우리가 뭐 사실 내가 프론트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지만 나중에 뭐 해고 먹고 살지 모르잖아요. 언제든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위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이후에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프론트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몰입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자기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종 발표회도 성대하게 외부 인사들도 많이 오시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 과정이 다 프로젝트들로만 그렇죠. 혼자 하는 건 없어요. 저희는 혼자 할 수도 없고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함으로써 나의 지식과 동료의 지식이 합쳐지는 거죠. 이제 제가 일기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을 얻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도 많고 인강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뭐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함께 뭐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의 시너지는 좀 다르거든요. 일기분들 중에 어떤 말을 되게 많이 하셨냐면 기존에 아주 좋은 스타 강사들의 인강을 들으면서 자기가 얻었던 걸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의 일들을 배웠고 그런 협업을 했다. 똑같은 6개월을 투자했다라고 해도 제가 6개월 동안 강의만 듣고 혼자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면 결코 이룰 수 없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친구가 가진 지식도 계속 내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패스트 캠퍼스 강의가 있거든요. 를 통해서 또 지식을 얻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부족한 지식들은 패스트 캠퍼스의 강의를 볼 수 있으니까 채워가면서 이제 팀워크도 기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멘토님들이 또 계세요. 네, 멘토님들은 어떤 역할을? 이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쭉 하면은 프로젝트를 뭐 맨땅에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패스트 캠퍼스에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거의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면서 디렉터들이나 멘토들한테 질문도 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배운 거를 실제 프로젝트에 쓰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끼리 협업도 하지만 현업 경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당장 쓸 수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겠죠. 당장 우리 강의 없는 기술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꽤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 코드도 리뷰를 해주시고 학생들 질문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듣고 학생들끼리 다시 소통을 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를 일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면은 팀이 있고 그 시니어들이 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죠. 좀 실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랑 유사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커널 360을 만들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학교처럼 하지 말고 회사처럼 일해라라는 거거든요. 코드를 만들고 리뷰하는 것도 회사처럼 하고 토의하는 것도 회사처럼 하고 가능하면 출퇴근도 회사처럼 하고 회사 다니는 것처럼 배워야지 경력처럼 인정이 되고 또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회사처럼 하려고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되게 실전적이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수강생들이 실제로 그걸 잘 따라와서 결과물이 잘 나왔나?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6개월간 과정을 수료한 이제 수강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 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JD-ON이라는 팀을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팀이 한 프로젝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필요한 기술에 대한 강의를 추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키워드에 대한 어떤 연관된 직무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원티드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학습 같은 경우는 인프런 강의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AWS다라고 이렇게 치면 AWS 관련된 가장 잘 나가는 강의들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고 그 AWS 관련된 직군들.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잡이 오픈이 되면 잡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파싱을 해서 거기 있는 키워드 매칭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많이 보는 사이트니까 이제 커피챗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다 딤드 됐는데 뉴에서 새로운 커피챗을 이제 생성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JD-ON 팀이 만든 프로젝트고요. 5분이서 만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커널 스퀘어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이 하고 싶은 거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이 Q&A를 하면서 개발자의 집단지성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기획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Q&A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올리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 보트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올리면 요거에 대해서 이 팀은 AI랑을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AI 답변을 주는, 이건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건데 이제 비용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오, 야, 제작 비용까지. 네, 제작 비용도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이거 다 만들면 AWS에 올려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일정 기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트캠프에서 이게 Q&A를 만들었고요. 이제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Q&A를 활발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은 계속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어떤 멘토 레벨이 되면 그 멘토랑 커피챗을 할 수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지금은 워케이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뭐 강릉이나 이런 데 가서도 모가코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가코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FAQ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 기능이 아니라 이걸 써본 고객들의 버그 리포트나 기능 개선 사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끝. 아, 잘 만들었어. 이게 우리끼리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이트에 오픈하고 서로 간에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고객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제가 부트캠프 교육생들분한테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끌어안고 개발을 할 때는 프로젝트가 내 새끼잖아요. 외부의 고객한테 딱 오픈되는 순간에 우리도 항상 그렇지만 욕부터 먹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절대 입으면 안 된다. 그런 고객 경험을 얻게끔 해주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피드백이 들어와서 좀 개선도 발생하고 이런 게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루리 같은 데는 클라이밍 커뮤니티인데, 이쪽은 이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써보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이밍 커뮤니티에도 공개를 해서 네, 아, 네, 이거 한번 네. 써보세요 그렇죠, 해서 그렇죠. 피드백도 받고 그렇죠. 굉장히 실전적인 거를 만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세차 용품 서비스 했던 팀은 그 세차 동호회 쪽에 또 오픈을 해서, 이게 고객을 우리가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오픈을 한다고 모두가 써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호회나 연관돼 있는 분들한테는 또 오픈을 해서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고객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다음에 수정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진짜 실전적인 좀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드네요. 실제 고객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그걸 수정도 해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다른 부트캠프들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인데 사실은 그 만들었어요는 우리끼리 얘기고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안 돼요라는 소리를 누군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진짜 사용하는 고객한테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안 돼요라는 딱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 왜 안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과정도 담아야 되고,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 기획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상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찾는 과정도 우리가 이 프로젝트 안에서 경험을 해야지, 학교에서 그냥 프로젝트에서 결과물 발표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닌 회사처럼 하는 프로젝트라는 게 그런 거죠. 여기는 뭐 고객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고객 수가 많은 것처럼 가짜 데이터도 만들어 보고 적지만 진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고 하는 과정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또 다른 부트캠프에는 없는 실전적인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팀들이 협업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텐데요. 네네. 팀들의 협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협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코드에 대한 상황은 GitHub을 통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수정 사항이 있다라든가 기능 추가가 있다 그러면 이슈를 먼저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이슈에 대해서 수정이 일어나거나 기능 개선이 일어나면 이제 PR을 알리죠. 플리키스트를 알리는데, 이제 팀마다 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전원이 모두 같이 리뷰를 하는, 이제 간단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라든가 뭐 친구들끼리 한다라고 하면 협업이 아니라 분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게시판을 만들어, 너는 Q&A를 만들어, 막 이렇게 해서 딱 모아서 이제 끝 이렇게 되고, GitHub 하나 파서 거기다가 소스 막 올리고, 가끔 내가 개발할 때 브랜치 하나 따서 한 다음에 머지 시키고. 근데 이제 PR을 날릴 때는 내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정을 했다라는 거를 PR에 대한 상세 내용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리뷰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래서 팀원들이 다 이거를 다 리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하면 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남기잖아요. 굿굿굿 네. 뭐 짱 뭐 이러면서 올리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GitHub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연관을 검색하는 거를 레디스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변경했다라는 얘기를 PR을 올리는데, 일단은 요약을 이렇게 자세히 써요. 내가 지금 뭐를 했고 어떻게 변경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변경한 결과를 이렇게 쓰고, 이거에 대한 이슈는 원래 뭐였다 이렇게 쓰고 나면, 그다음에 이 PR의 유형이 뭐지, 우리는 코드 리팩토링에 대한
대한 거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게 있었는데 뭐 레디스를 통해서 뭐 수정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예, 뭐 고생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더 낫지 않냐?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참고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거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데 뭐 엠티 리스트로 변환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코딩 컨벤션에 어긋났다. 그럼 코딩 컨벤션이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하나를 보시면 이제 이것도 같은 팀의 경우인데 뭐 API를 추상화를 수정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변경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PR을 날릴 때 PR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섬세하게 작성을 하는 팀이에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것만 봐도 아 뭐가 개선됐고 뭐가 바뀌었거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리뷰어예요. 이분들이 같은 팀원들을 다 리뷰어로 이렇게 둬요.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 다 아이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PR에 대해서 팀원들이 다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레이캐스트 그 건에 대해서 내가 날리고 그냥 리뷰어들이 다 오케이 해서 딱 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코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의 결과를 반영하고 이게 아닌 것 같다면 또 반영해서 다시 올리고 이런 일들을 있습니다. 협업이 되게 실전적으로 좀 이루어지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풀 리퀘스트가 뭐 500개가 넘거든요. 근데 뭐 간단한 리뷰도 있죠. 그렇지만 저도 계속 이거를 보거든요. 깃허브를 이제 프로젝트 하는 동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료의 지식이 자기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남의 짠 코드를 PR 과정에서 한 번 더 제대로 검토를 하게 되니까 같이 배우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면접 가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학교에서 방금 졸업하고 온 신입들의 표준적인 답은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 전체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알고 특히 내가 맡은 부분은 훨씬 더 자세히 아는 이런 거를 우리가 협업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코드 리뷰를 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라고 저희도 얘기를 했고 학생들도 실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으로 궁금한 게 멘토링도 아까 진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멘토링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이 중요한 질문을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들어서 보내는 연습을 우선 하고요. 그러니까 멘토링 할 때 그냥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하게 하고 멘토님들이 학생들이 만든 코드도 보고 그다음 학생들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 방식으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럼 멘토링의 좀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슬랙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슬랙에 질문을 남겨놓으면 멘토님들이 대부분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답을 못 해드려도 저희가 한 24시간 내에는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이걸 빨리 확인해 주시고 질문을 할 때는 그 20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 운영 매니저님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다라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서 멘토님께 드리면 멘토님이 그걸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든가 더 나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코멘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한 내용인데 질문 내용이 길어서 노션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노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아키텍처가 지저분한데 이거를 퍼사드, 어플리케이션 객측 뭐 분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1번, 질문 뭐 1-1번 그럼 퍼사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와 도메인 서비스를 분리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놓으면 이제 이 멘토님이 현업에 계시니까 이 멘토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질문 1에 대해선 이거를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질문 1-1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이 오고 가는 거죠. 또 이제 좀 더 대화로 해야 되는 질문들은 또 온라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약속을 잡고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정말 이제 회사에서 사수들한테 배우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하는가라는 훈련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질문을 막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조금 막히면 막 하고 하면 스무고개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질문이 굉장히 체계적이라 이제 답변하는 분도 편하고 실제로 질문을 준비하다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질문이 별로 없어. 왜 질문을 안 해? 그랬더니 질문을 쓰다가 찾다가 보면 질문이 해결돼서 나중에 질문을 많이 안 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사실. 최대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해결하고 근데 해결하고 나서도 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실전적인 좀 멘토링 경험까지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과정인 것 같네요. 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막간. 학교와 이런 부트캠프와 회사와 완전히 다른 점은 뭐냐면은 학교에서는 질문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혼자 해결하다가 모르면 그냥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질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질문을 해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입이 들어왔는데 얘가 질문을 해주면은 감사하지만 너무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보딩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느냐가 사실 회사들이 신입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온보딩을 짧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꽤 일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또 회사에서 꽤 일한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 게 우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트캠프나 이런 데서 찾아보기 힘든 되게 실전적인 좀 질문 방법을 또 교육한다는 게 되게 신선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프로젝트나 PR 하는 협업 방법 그리고 멘토링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커널 360 학생분들의 이제 루틴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오프라인 공간에 가면은 이제 팀별로 자리가 세팅이 돼 있고 출퇴근도 정한 시간에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처럼. 예. 팀마다 약간 다르지만 뭐 데일리 루틴을 이제 자기네끼리 도는데 스크럼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또 스터디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회사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경험 안 해본 친구들은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는 저희 운영진 디렉터들이 얘기도 해주고 특별한 이제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모범이야라고 보여주죠. 예를 들면은 회고를 할 때는 이런 방법론이 있어. 회고라는 방법론이 뭐 이름 거창하지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게 회고야. 그 회고할 때 반드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이제 툴 관점에서 여러 툴을 보여주는 것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전에 이제 자기네끼리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주고 학생들이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면서 좋은 거를 찾아가는 게 저희 계속 진행되는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회사처럼 굴러가는 경향이 크네요. 그렇죠. 모르는 걸 찾아야 되고 좋은 게 나오면 바로 따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이 바뀌면 나도 거기 변해가야 되는데 이제 뭐 기술이나 소프트 스킬이나 양쪽 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1기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제 2기도 모집하신다고 들었는데 2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는 작년 가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몇 달을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1기 때 항상 좋은 면만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기 때 이슈에 있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 좋은 방식으로 이제 2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기를 모집하는 기간에 있는데 2기 때는 백엔드뿐만 아니라 프론트엔드 과정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프론트엔드는 더 큰 지원자 풀이 있고 개발자 수요도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늘 하는 얘기는 프론트엔드 쪽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더 없어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마도 워낙 풀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을 고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보다는 훨씬 더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만드는 데까지 배운 것보다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교육기관이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배워야 될 거를 제대로 배우는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도 있고 백엔드는 이제 지금 했던 거가 1기 때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같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여러 개 과정 중에 엔드투엔드 프로젝트까지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풀 프로젝트 때는 협업을 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를 수강할 때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운영되는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는 이런 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프론트엔드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니즈가 굉장히 많고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화하고 우리 백엔드 친구들한테도 기여를 하지만 바깥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좀 체계적이고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장치들이 많은 커리큘럼이었는데 확실히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박은종 디렉터님은 이제 2기 모집에 대해서 2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시면 제가 계속 같이 있고요. 일기분들의 이제 후기를 보고, 그다음에 일기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술적인 성장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6개월을 지나고 나면 6개월 전과 6개월 후는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고 몰입했던 6개월이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재밌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재미라는 게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놀러 다닌다 그런 재미가 아니라 일에 대한 성취감, 그다음에 내가 성장하는 즐거움,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료들 간의 협업, 그리고 멘토님들과도 어떻게 보면 협업이죠. 저와 얘기하는 것도 협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업을 해가면서 성장하는 거, 그런 방법들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널인으로서의 동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널의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그 이유는 영원히 커널인으로서 함께 나는 커널에서 학습을 했고 커널인으로서 살아가는 개발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커널 360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은 다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 분야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특정 도메인도 그렇고 자기의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량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원종 디렉터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를 느끼면서 성장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자기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커널 360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디렉터나 멘토들의 도움도 있지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앞으로 나가도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인터뷰 이후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뭔가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그리고 실전 회사와 같은 그런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직접 이제 실제 이루어진 자료들을 보니까 확실히 현업에서 한 2, 3년 차쯤 가야지 쌓을 수 있는 정도의 그 협업 능력, 멘토링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